여러분, 오늘은 제가 온투어 업체에 투자하는 컨텐츠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업체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보시죠. 자, 따라오세요. 가. 오전 10시 데일리 펀딩 상품 오픈된 거 아직 모집 중이에요. 지금 5만 원 입금이 되어 있고요. 지금 10시 4분 99%야.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하기 5만 원. 5만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 확정. 위험 고지도 해주는. 오, 좋네요. 과연 투자가 될 것인가? 드든. 완료됐네. 저희 지금 투자를 했는데 보험에 가입하라는데요. 교통사고, 강력범죄, 대중교통 상해인데 보험료는 데일리 펀딩에서 가입합니다. 보험은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됩니다. 상품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일반 보험이네. 엑셀. 그러니까 원래는 투자할 때 투자자도 그 투자 계약서를 원래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 거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동의서의 형태를 띈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저게 아니라 직접 사인도 들어가야 되고 전자서명 이런 것도 원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크 해가지고 동의 개념으로 아마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어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기도 권합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되니까요. 별도의 투자 계약 플로우는 없는 것 같네요.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하고 이제 그 투자 계약 플로우가,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동의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투자 계약을 실제 전자 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마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서 아무튼 투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되게 매끄럽게 아주 시원하게. 근데 우리가 아까 이동 중에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예치금이 없어서 예치금 5만 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제 계좌에서 사장님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 걸로 로그인돼 있죠. 제 계정에 제 계좌로 보냈죠. 등록된 계좌였어요? 네, 등록된 계좌. 등록된 계좌에서만 가상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 펀딩에서는 정확하게 써있어요. 계좌번호에 F4를 이렇게 딱 누르면 가상계좌 입금은 데일리 펀딩에 등록된 고객님의 수취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할 때 투자금이 뭐 모자랄 때 급하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넣었다가 내 계좌에서 또 예치금 계좌로 넣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되네요. 데일리 펀드는 이제 원활하게 투자 프로세스가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등록된 계좌 말고는 입금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또 가보겠습니다. 피플펀드가 11시. 피플펀드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투자하는 상품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그러면 일단 예치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해볼까요? 근데 왜 6만 원이 돼 있죠? 예치금이 만 원이 있었네요. 4만 원만 더 넣어주실래요? 아, 그래요? 등록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한번 이거 돈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같은 명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낼게요. 두두. 과연? 예치 실패로 뜨네. 역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입금을 한번 해볼게요. 등록된 계좌는 분명히 카카오뱅크일 겁니다. 맞아요. 카카오뱅크로 한번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4만원 입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만원. 두둔. 와요. 등록된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왔네요. 네네. 오늘 투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들 중에서 할 수 있어요. 노원구 갑시다. 노원구? 예, 노원구에 한번 투자 한번 해봅시다. 오. 예, 이 채권이 연체가 없기를. 수익률 9.2%. 네, 좋습니다. 12개월 1년이고요. 이건이 2억 1,200만 원을 모집을 하고 있네요. 유효 담보 비율이 58.15면 예. 좋죠.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순수익률이 근데 6.58이에요. 데일리 펀딩 봤을 때 순수익률이 7.몇%였거든요. 순수익률은 플랫폼 이용료와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뺀 수익률이네요. 아파트 담보대출이고 자금의 용도가 만기 연장. 그럼 전에 한 적이 있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뭐 대출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빌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 같아요. 자금 용도는 아파트 대출 연장. 피플펀드 감정가가 7억 6천만 원이고 ABC 세로도 7억 6천만 원. 유효 담보 비율이 58%. 무시 담보 비율이 이거 내가 그러네. 담보 회수 예상액이 4억. 봅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비콤 드림힐 301동이고 32평형이네요. 예, 그리고 세대수는 114세대, 중고층이고 준공식이 2005년 5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대요. 130%를 주권 최고액으로 해놨네요.
이분이 근로소득이시고 연소득이 1억 3,322만 3,077원이네요. 오 높으신 거예요. 엄청 높죠. 1억대 자산가. 그렇죠. 네, 전문가 확인을 하셨고 투자 유의사항 이렇게 있고요. 뭐 투자 수수료 얼마를 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플본드 공시도 있고 내용 다 있네요. 투자 신청하기 기본은 500만 원 깔아놨네요. 그리고 투자 신청. 이해하였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의를 체크박스를 안 하는 이유는 기계가 할 수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타이핑을 치게 하거든요. 투자 신청 완료를 하고 나오니 보여주네요. 3,412원. 네, 수익률이 날 것이다. 예. 누웠고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좀 마음이 오늘 급해서 제대로 상품에 대한 분석을 좀 못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픈 상품이 일단 끝났고 오늘 상품이 끄는 날이에요. 오픈을 예고하고 하는 데가 지금 별로 없었어요. 8%, 피플펀드, 그리고 데일리 펀딩 정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3일 전에 고시하셔야 돼요, 상품은. 왜냐면 바로 오늘 투자 상품을 띄워서 투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고 검토할 수 있게 부동산은 3일이고 공사는 하루가 이틀 전에 띄워낸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3일 전에는 상품이 고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동산 정보는 저희 앞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와 봤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네, 나이스였습니다. 어음이랑 막 이런 거. 나이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이스 맞고요. 나이스 신용정보 이 회사가 맞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 넣으려고 마이페이지 딱 들어왔는데 저 지금 계좌를 한참 찾았어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자금 관리에 들어가야 이렇게 보여져요. 5만 원 보냈습니다. 투자하기를 가볼게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투자가 이 디데이까지 다 안 모아지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 다 돈을 토해냅니다. 리턴을 다 해줘요. 여기 상품 등급이 있네요. 등급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기 전에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요 지금. 51분이 됐나요? 아 됐다. 이 상품한테 들어가. Calm down. 아니 이 상품한테 들어가 보세요. 지금 클릭하고 계시죠? 예.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가? 그러네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 눌러야 들어가요. 아. 일반 사람들은 그 네모칸 아무거나 그렇지.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이- 들어가졌어. 이 아래 보니까 이게 투자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들어가지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안 되나 했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야. 손가락으로 탁 바뀌면서. 네. 자, 우리 모비스 한번 가봅시다. 37% 예상 수익률이 세전 7.39%. 지금 보시면 6등급 안정형이고요. 그래서 이 상품 등급이 높을수록 좋다는 거야, 낮을수록 좋다는 거야. 상품 등급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제공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고 안정형이라고 써있긴 하네요. 상품 등급이 낮아야 좋은 건지 높아야 좋은 건지도 저 여기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아까 6이 괜찮다였는데 여기 최상위 등급이에요. 넘버 3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투자기간 60일 되게 짧네요. 2달이에요. 사실 6개월 밑에 상품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어음이면 가능하죠. 왜냐면 상품마다 특정이 있는데 부동산하고 이제 동산하고 틀리게 어음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특정 날짜가 내가 돈 줄 날짜가 그러니까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알지나? 우리 거래 많이 했잖아. 나 이거 부정할게. 우리 결제는 무조건 3개월로 하자. 그러면 네가 나한테 납품하면 3개월 뒤에 다 정산해 줄게. 카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갚을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음이 돌아오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아까 말한 대로 60일 후에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 이거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어떤 업체냐? 삼성이냐? 그럼 좋죠. 현대냐? 좋죠. 근데 머스트 핀테크다. 좋죠? 발행이 예.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라는 사람이 이 발행을 하는 예. 사람인 거죠. 얼마나 튼실한 업체고 괜찮은 업체고 이 역사가 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할 때 좀 있어야 돼요. 일금액이 2억 5,700이고요. 상호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마지막 날에 이자하고 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모집 현황은 아직 당연히 없죠.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상환 계획이 이렇게 나오네요. 모베이스 전자로부터 원리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상환할 예정. 1번부터 가볼까요? 전자어음을 발행하겠죠? 그럼 이제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ABC한테 그 정보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전자어음 할인 일정.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행인이 모베이스. 모베이스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내성인하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소액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이스 ABC한테 담보로서 내서 담보로서 근데 우리가 그대로 가면 이게 돈 벌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가요. 내가 얘한테 2억 받을 게 있는데 나 돈이 급해. 그러니까 너 나한테 10% 2천만 원 줄 테니까 1억 8천만 나 먼저 돈을 줘. 그럼 넌 나중에 60일 기다렸다가 2억 받아가면 돼. 그래서 전자어음 할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받아가면 돼.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는 60일 기다렸다가 2천만 원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를 걷냐면 얘 말만 어떻게 믿어요? 맞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너 진짜 얘한테 2억 줄 돈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나이스 ABC는 진짜 중개만 하는 거고 그렇죠. 투자자가 모여져야 되잖아요. 투자자가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맞아. 그럼 상품을 올리면 아까 말한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게 투자를 되는 받아서 거죠. 예. 투자금을 주고 예, 지급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아. 권리가 넘어갔으니까 상환을 바로 다이렉트로 ABC한테 하는 다이렉트로. 거죠. 예. 그러면 투자 올리기 정산이 되는 거죠. 정상.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베이스 전자가 예. 디폴트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한 달 후에 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가 되는 거죠. 발행인 정보, 모베이스 전자 1대 주주가 모베이스고 취급 1억. 그래서 지금 모베이스 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보니까 모베이스가 전체 전자어음으로 발행한 게 5억 8,398만 7,760원 3건이 있는 것 같아요. 2003년에 상환 완료한 게 5건인데 그게 11억 정도 되고 전체 기간에서는 1억 정도 5건이 이제 상환 완료가 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상환 완료를 했고 지금 네. 상환 중인 게 3건이 있다는 거. 예. 전체 이력은 아예 없고요. 잘 상환한 거예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잘 준 거예요. 그 원래 저희가 부동산 담보를 했을 때는 그 대출자의 연체 이력을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출자가 아니라 그렇죠. 발행인 갚을 사람이 저 그렇죠. 사람이니까. 갚을 사람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KBCD 같은 거죠. 안정된 땅값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심하잖아요. 왜? 서울은 부동산 불패니까. 근데 서울에서 강남이야. 와,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바꿔서 삼성이에요. 얘기할 게 있어요? 삼성이 이번에 지프로도 별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죠? 근데 머핀이야. 예, 그렇죠. 이겁니다. 예. 머핀에서 발행을 했다. 뭐야 이거?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증보험 기반 활동성. 보증보험은 알겠지만 이것도 보험을 들어요. 대부분 이 계약금이 크면 전체 금액 중에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럼 계약금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걸 끊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보증 증권이나 무료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계약금 금액 대비 몇 프로 정도를 끊어요. 그냥 이게 뭐 계약 이행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서울 보증 보험이. 모베이스는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래요. 지식적인 한번 등록 갱신 현황. 여러분 뭐 모르시겠지만 기업을 하다 보면 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특허나 이런 것도 자산이 됩니다. 기술 보증이나 이런 데 보증금을 빌릴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빌려줘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뭐 아시겠지만 기업의 성적표예요. 작년에 너 성적이 어떻게 됐어? 뭐 A 플러스야, 뭐 A야, 뭐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잘 해놨네요. 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분도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있죠. 근데 진짜 사장님 말한 것처럼 확실하네요. 걔 지금 엄청난 정보를 주네요. 이건 진짜 기업 분석에 대한 공부 자료를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해놨네요. 역시 나이스. 자 이제 투자. 본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부실 발생 시 투자금 회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자 이용 약관을 확인하였습니다. 메일로 받겠습니다. 예. 완료. 자 5만원 투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투자 상품. 오늘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 거고. 내가 투자. 내가 지금 투자한 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야 내가 투자한 그 상품을 볼 수 있는지가 또 안 보여요. 보고 싶지 않네. 비율 나와 있고 패턴 나와 있고 여기 있다. 지금 나는 그 상품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있다. 바로. 투자 비율, 투자 분석. 오, 2명이나 있어요? 1,000만원 초보가 벌써? 네, 그리고 지금 19명이요. 오 빠르다. 네, 지금 2분세. 역시 모베이스. 건실한 기업. 네. 평균 연봉 5천만원. 455원을 2달 동안 받아봅시다.
수익률은 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오늘 몇 군데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데일리, 피플, 나이스 ABC.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수익률이랑 이런 것들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디폴트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때 상환이 되는지 저희가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